1번 직업상담 시 내담자가 보이는 불확실함과 관련된 정서. 불확실함이라고 하는 정서를 가장 적절하게 제시한 내용은 무엇인가? 내담자한테서 이 불확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정석가가 있는 형용사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 불확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 후의 불일치함이다. 결정 후 불일치함. 불안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불확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어떤 미래의 예측에 대한 그죠? 불안감이다. 애매모호함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번에 이제 보기를 보면 당황한, 그죠? 당황한. 그다음에 혼란함, 의혹이 있는, 모호한, 성가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형용사들은 이런 불확실함과 관련된 정석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 2번에 당황한, 걱정한, 가식에 미결정한, 미결정된 상태는 아니니까, 그죠? 결정 후에 어떤 그 불안에 대한 거니까 결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불확실함은 없는 것이죠. 3번에 놀라운과 관련된 내용들은 불확실함과는 좀 정석가가 멀다. 4번 혼합된, 위험한, 낙심의, 절망의, 가식의, 절망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정석가가 좀 다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불확실함과 관련된 정서는 1번 보기가 정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보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1번에 자신의 희망 직업을 알아본다. 그죠?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니까 희망 직업을 알아보는 것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2번 직업 정보를 수집한다. 그죠? 직업 정보를 수집해야 되겠죠?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3번 직업의 위신과 가치를 알아본다. 직업의 가치를 알아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위신을 알아본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거리가 멀다. 그죠? 4번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알아본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해결 중심 상담에서 동기 수준에 따라, 동기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성을 이야기하죠. 자발성. 따라 분류한 내담자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결 중심에서 이제 그 내담자의 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4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방문자. 두 번째는 불평자. 세 번째는 고객형. 네 번째는 잠재형. 이렇게 4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방문자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듯이 하는 거죠. 제3자적 입장. 여기에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긴 했지만 내 문제는 아니다, 이런 거죠. 불평자는 뭡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문제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고객형은 무엇입니까? 고객형은 이 내담자 유형 중에서 가장 동기 수준이 높다. 자발성이 제일 높은, 그죠? 자발성이 제일 높은. 자신의 문제를 이제
들여다보려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유형이죠. 잠재형은 1에서 3번이 다 같이 있는, 공존하는 그런 유형이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자, 1번에 해결중심 상담에서는 방문자, 불평자, 실험자 있는데 실험자 아니죠. 실험자 아니고 잠재형. 2번 방문자는 내담자 유형 중에 가장 동기가 높다. 방문자가 아니라 고객형이죠. 네, 방문자가 아니라 고객형이다. 3번 불평자란 상담 서비스에 대한 불평보다는 자기 주변에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다라고 불평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다른 사람, 타인이나 환경을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실험자. 실험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직업 상담에서 활용하는 직업 카드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다른 심리검사에 비해 유대감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된다. 맞는 내용입니다. 뭐 다른 검사에 비해 유대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직업 카드 분류가 어떤 그 객관식 그 자료, 그죠? 객관식 검사가 아니라 이 카드 분류라고 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많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어떤 그죠? 비구조화된 검사 기법으로서 그죠? 상담자와 상호작용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감을 이루는데도 굉장히 어떻다? 도움이 많이 된다. 그렇죠? 2번 카드의 수는 카드가 제공하는 정보의 양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겠다. 그죠? 직업 카드를 굉장히 좀 뭐 양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카드가 제공하는 정보의 양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다. 3번 표준화된 흥미검사와 같은 수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표준화된 흥미검사, 표준화 아니다라고 그랬죠. 비구조화되어 있으니까 네, 표준화된 것이 아니다. 객관식 검사 아니다. 4번 내담자가 다양한 종류의 주제, 아이디어, 가치, 느낌 등에 따라서 직업 제목을 분류하는 활동이 가능하다. 그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느낌, 생각, 충동 등을 그죠?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귀인시킨다. 타인에게 귀인시킨다. 자신을 보호하는 자아 방어 기제는 방어 기제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방어 기제는 왜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까? 우리의 불안을 그죠?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어떤 적응하는 그런 기제다. 그죠? 그래서 방어 기제의 내용인데요. 요 내용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신에게 받아들이는 무의식에 그죠? 여기가 의식이고 여기가 무의식이라고 했을 때 무의식 내부에 존재하기 어려운 그죠? 충동이 있다. 예를 들어서 존재하기 어려운, 우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동이 있다. 그래서 타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던졌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신이. 이걸 이렇게 던졌습니다. 던져서 자신이 이걸 바라보면서 타인을 어떻게 합니까? 비난을 하게 되겠죠. 공격을 합니다. 비난. 그러면서 나는 이게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태. 요거 무의식적인 충동을 어떻게 했다? 타인에게 던졌다. 그래서 투사라고 합니다. 투사. 이것은 이제 영어로 프로젝션인데요. 프로젝션. 우리 이제 그 프로젝트 발표를 한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에 있는 화면을 어떻게 합니까? 저 바깥쪽으로 띄우는 그런 작업들을 하죠. 그래서 이 내 내면에 있는 억압된 충동을 어떻게 합니까? 타인에게서 비춰서 바라본다라는 의미로 프로젝션이라는 의미를 쓰고 있고, 요거를 타인에게 던졌다 이런 의미로 이제 투사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발달적 직업상담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발달적 직업상담은 그죠? 수퍼가 제안한 이론, 직업상담 이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번에 역할 연기, 대화 연습, 과장에서 표현하기, 이런 기법들은 어떤 기법에 해당하는, 어떤 이론에 해당하는 기법이 되겠습니까? 연기나 연습, 그 다음에 과장 표현, 이걸 통해서 알아차림하는 것, 그죠? 자각하는 그런 상담 이론입니다. 바로 게슈탈트 이론이 되겠죠. 발달적 직업상담과는 거리가 멀다. 2번 직업 선택의 과정은 결정이 이루어지는 성인기에 시작해서 은퇴할 때까지 계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달적이니까 발달적, 그러니까 평생 계속된다라는 어떤 기조가 있어야 되겠죠. 성인기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3번 직업 선택의 과정은 아동기에서 시작해서 은퇴할 때까지 계속되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4번 내담자의 진로 발달에 초점을 맞추지만 일반적 발달에는 관심이 없다가 아니죠. 그죠? 진로 발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발달도 같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박스의 내용 보시면 인간중심적 상담의 기법 중에서 내담자를 구별하거나 비교하거나 선택하는 과정에서 평가, 판단하지 않고 내담자가 나타내는 어떤 감정이나 행동 특성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서 존중하는 상담자의 태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중심에서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서 상담자의 태도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1번 첫 번째가 일치성이 되겠죠. 일치성 또는 진솔성. 두 번째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공감적 이해가 되겠죠. 공감적 이해. 보기 내용 보시면, 그죠? 있는 그대로 수용해서 존중하는 상담자 태도, 그죠? 3번,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하렌의 의사결정 유형 특징 중에서 합리적인 유형의 특징으로 짝지어진 것은, 이제 합리적 유형의 특징을 골라봐라, 이런 내용이죠. 하렌의 의사결정 유형이 있는데 세 가지 유형입니다. 세 가지 유형.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합리적 유형이 되겠죠. 첫 번째가 합리적 유형이 있고, 두 번째가 직관적인 유형, 세 번째가 의존적 유형입니다. 합리적 유형은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고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죠? 정보 수집을 해서 이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는 거죠. 직관적 유형은 뭡니까? 감정적. 감정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사결정이 빠르죠.
그 다음에 의존적 유형. 의존적 유형은 뭡니까? 그죠? 의사결정을 자기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의존하려고 하는. 타인에게 의사결정을 미루는. 회피적이고, 네, 수동적인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기 내용 보시면, 네, 의사결정 과정에서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뚜렷한 목표, 신속한 의사결정. 뭡니까? 직관적 유형이다. 자, 니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타인의 의견을 필요로 한다. 수집을 하기 위해서 정보 수집을 해야 되니까 의견을 많이 수용하는 그런 유형이다 라고 했을 때 요거는 이제 합리적 유형이 되겠죠. 자, 디귿, 직관적 생각과 느낌이 의사결정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바로 뭐 나오고 있죠. 직관. 그죠? 직관. 리을, 목표 달성하는데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 그죠? 이런 정보 수집과 함께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합리적 유형. 미음, 여러 대안 중 순위를 배정하기 위한 지침이나 규칙 이런 것에 의존한다 그런 거죠. 의존적 유형. 그죠? 그러면 니은하고 리을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정답 체크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칼 로저스가 제시한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기 내용을 보면서 해당되지 않는 것, 그죠? 해당하지 않는 걸 좀 찾아보는 게 좋겠죠? 1번,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이다. 개방적인 것. 개방적인 것은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2번, 성장을 기꺼이 지속하려고 한다. 그죠?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은 어떻다? 그죠? 충분히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이런 거죠. 3번, 자신을 신뢰한다. 네, 역시 맞는 내용이죠. 이것은 유기체의 신뢰, 유기체적 신뢰가 되겠죠. 맞는 내용이다. 4번, 도덕적 의무감에 따라서 행동과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진다. 선택과 책임 이런 것들은 물론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의 내용이지만은 의무감에 따른다. 이런 조건이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그죠? 조건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이제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보기 1번. 새롭게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완성되기 전에 실시되는 평가. 그것을 뭐라고 한다? 네, 형성평가라고 한다. 요거는 이제 과정상의 평가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2번. 요소 연구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내에서 식별 가능한 그 단위, 내용 단위 또는 과정 단위, 조합 이런 것들의 효과성을 목표에 비추어 검증하는 것을 바로 요소 연구라고 한다. 맞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자, 3번.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대체로 요구 사정이 가장 먼저 실시가 된다. 그죠? 그 프로그램에 어떤 그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래서 요구 사정이 제일 먼저 실시가 되는 경향이 있다. 그죠? 4번. 개별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연구 설계 방식은 메타 분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메타 분석은 개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거라기보다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효과성을 비교하는, 그죠? 효과성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비교하고 이것을 통해서 일반화를 시키는 연구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개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그 내용들이, 그렇죠? 검증하는 논문들이나 연구들이 각각 평가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것들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메타 분석 방법을 효과의 크기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효과성의 비교, 메타 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개별 프로그램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